시작할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최신반 4조 발표 첫 파트를 맡게 된 김보성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와 김수현님, 김시장님께서 같이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모바일 버튼입니다. 넘겨주세요.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동기, 사전 지식, 방법론, 결과, 결론까지 익숙하고 간단한 구성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는 상당히 많이들 봐온 그림입니다. 파라미터 수와 비례하게 올라가는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로 자연어 모델은 나날이 그 크기와 성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엔 안 나왔지만 최근 발표되었던 PALM 또는 팜과 같은 모델 또한 기가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거대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그와 같은 모델은 훈련과 구동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습니다. 모델에겐 아주 훌륭한 환경입니다. 몇몇 태스크에서는 이미 휴먼 에러를 뛰어넘은 모델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구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자연어 연구가 대기업에서 활성화된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제약된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넘겨주세요. 왼쪽 위는 엔비디아의 딥러닝용 데이터 센터 사진입니다. 아주 훌륭에 맞지 않는 환경이죠. 그에 반해 왼쪽 아래는 아이폰에 탑재된 A13의 로직보드입니다. 저희 커봐야 저희 손바닥만 하겠죠. 그 옆은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고요.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는 메모리도 부족하고 연산 능력도 부족하고 저장 공간도 부족합니다. 오직 풍족한 거는 레이턴시 하나뿐이죠. 그럼에도 왜 이런 환경을 사용해야 될까요? 메리트가 뭘까요? 가장 큰 메리트라면 역시 비용입니다. 인퍼런스 서버, 앞에서 보신 인퍼런스 서버 같은 경우 그저 유지하는 것만으로 큰 비용이 듭니다. 온 디바이스라면 그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겠죠. 서버를 다루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네트워크 문제도 없습니다. 혹은 커넥티비티라고도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구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쪽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도 꽤나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서버를 통과하지 않으며 본인의 기기 이외에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은 채상이 가능하죠. 넘겨주세요.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경량화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훑고 가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저 리튬 용도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프루닝입니다. 프루닝은 특정 구조 단위로 프루닝하는 스트럭처드 프루닝과 구조에 상관없이 특정 기준에 따라 프루닝하는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이 존재합니다.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이론상 훌륭하나 이론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희미한 회색 선들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선들을 사용하지 않으니 모델 저장 용량도 줄어들고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속도도 빨라져야 하는 것이 이론이긴 한데 실제로는 저 회색 선들이 그 32비트로 된 0값으로서만 적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0이 아닌 값 또는 non-zero value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스트럭처드 프루닝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나 레이어 단위로 프루닝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특정 구조를 통으로 드러내니 차원 측면이나 인베딩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거를 다르게 말해서 discrepancy 또는 모순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럭처드 프루닝을 한 이후의 모델이 사실상 같은 모델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은 Efficient Architecture Design입니다.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한 목적 중 하나로서 성능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이 필요로 하는 자원까지 최적화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적은 파라미터 수로 좋은 모델을 얻어낸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그런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GPU 여러 대를 며칠 동안이나 굴려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요즘은 근사 또는 릴렉세이션을 통해 훨씬 빠르게도 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트랜스포머 계열 자연어 모델에서는 꽤나 요원한 일입니다. 넘겨주세요. 퀀타이제이션 또는 양자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하는 범위로 가중치나 액티베이션 값을 프로젝션하는 기법입니다. 높은 프레시전의 값을 낮은 프레시전으로 옮김으로써 메모리 밴드위스를 넓혀서 속도를 올리고 낮은 프레시전으로 인해 모델 경량화 또한 가능해집니다. 저번에 발표드렸던 아이볼트가 그 예시 모델 중 하나일 것이고
최적화 프레임워크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또는 많이 언급되는 TensorRT가 활용한 최적화 방법의 하나로서도 이 퀀타이제이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또한 활용되는 기법입니다. 이외에도 높은 차원의 텐서를 저차원 텐서법으로 분해해서 모델 용량을 줄이려는 시도인 텐서 디컴포지션, 아까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에서 보신 넌제로 밸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스파르스 텐서 대상으로 그 계산을 가속하는 스파르스 텐서 엑셀러레이션 등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논문에서 사용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큰 모델, 티처 모델의 지식을 작은 모델, 스튜던트에게 전해줘서 본래라면 훨씬 높은 리소스로 얻어내야 될 성능을 작은 모델로 얻는 방식입니다.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정답을 피드백받아서 티처 모델과 거의 차이가 없는 성능을 훨씬 작은 스튜던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바일 버트에서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퀀타이제이션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전 지식 파트는 이대로 마치고 이 다음엔 이제 김수현님께서 발표 이어가 주실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버트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버트의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제일 왼쪽이 일반 버트 모델이고 중간이 IB 버트 그리고 마지막이 모바일 버트인 그림입니다. 이제 성능은 좋지만 무거웠던 버트 라지를 조금 더 경량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보틀넥 구조를 도입하면서 셀프 어텐션과 그 풀 어텐션을 통해서 조금 더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깊이는 버트 라지만큼 깊지만 레이어는 더 얇아진 버전인 모바일 버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버튼은 원래 모델과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통해서 어떠한 NLP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델을 보시면 먼저 티처 모델로 인버티드 버틀렉을 적용한 버트라지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IB 버트이고 이후 IB 버트의 지식을 얇고 긴 네트워크인 모바일 버트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경량화시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텐데요. 처음에는 버틀렉과 인버티드 버틀렉입니다. 버틀렉 구조는 위에 표에서 제가 표시해 놓은 것과 같이 총 모바일 버트라지와 마찬가지로 총 24개의 레이어를 가집니다. 하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사용하는 히든 차원은 128차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인풋과 아웃풋은 512차원을 가질 수 있도록 앞뒤로 리니어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먼저 티처블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택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데요. 버틀렉 구조를 도입할 때 단점은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모듈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각각 다른 공간에서 오는 정보를 동시적으로 어텐션을 하고 또한 모델의 넌 리니어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버트 모델에서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개수가 항상 1대1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버틀렉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멀티헤드 어텐션은 더 넓은 피처 맵에서 오는 반면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인풋은 더 얇은 버틀렉에서 오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파라미터를 보유하게 되는데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에 보시다시피 각 멀티헤드 어텐션마다 4개의 층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퍼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모델의 레이턴시를 분석해 본 결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밸류 액티베이션이 레이턴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버튼은 이 둘을 조금 더 레이턴시가 적은 다른 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했습니다. N개 채널의 히든 스테이트 H에 대한
레이어 정규화는 아래와 같이 엘리멘트 와이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렐루 액티베이션을 사용했는데 갤루보다 훨씬 더 간단한 연산인 렐루를 사용하여서 이 모델의 레이턴시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베딩 팩토라이제이션인데요. 인베딩 부분은 모델 크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버튼은 인베딩 크기를 128로 설정하여 좀 더 경량화시켰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연산에서 균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후 로우 토큰 인베딩에 대해서 커널 사이즈가 3인 1D 컨볼루션을 적용하여서 더 작은 인베딩이지만 아웃풋은 512차원이 되도록 생성합니다. 네, 다음은 진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를 맡은 김진환입니다. 저는 이제 모바일 버튼에서 눌릴 디스트랙션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눌릴 디스트랙션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티처 모델에 어떤 지식을 중요할 것인지, 또한 그것을 스튜던트 모델에게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중요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들이 두 가지 값들 what과 how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모바일 버튼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논리 특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방법에서는 두 가지 로스 텀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리 트랜스퍼 로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앞에서 수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모바일 버튼은 24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레이어들의 아웃풋을 피처 맵으로 해당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 레이어들의 아웃풋을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의 민 스퀘어 에러를 통해서 로스 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나온 이 시퀀스와 관련된 연관성을 파악하는 그 확률 값들을 K의 다이버지를 통해서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여서 로스 텀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과 유사하게 값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하여서 더 적은 모델 크기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유사한 성능을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어,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사전학습 로스 텀에서 이제 새로운 KD라는 로스를 여기서 첨부하게 되었는데요. 이 KD 로스는 이 최종 해당 토큰이 마스크된 토큰을 예측을 할 때 그것을 트루 라벨로만 가지고 로스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티처 모델의 확률 값들도 같이 비교를 하여서 사전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사전학습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 트랜스퍼를 진행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퀀스와 시퀀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 중간에 저희가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확률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확률 값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K의 다이버전시로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여서 로스 텀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논리 디스트랙션을 적용할 때 이 어텐션 매트리스에 대해서 K의 다이버전시가 아니라 민 스퀘어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 이러한 다른 로스 텀들을 좀 활용해 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활용해 봤을 때 K의 다이버전시로 두 개의 확률 분포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가장 제가 실험적으로 진행했을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는 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논리 트랜스퍼랑 사전학습 로스를 두 가지를 이제 선형 결합을 통해서 동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방법은 저희가 논리 트랜스퍼를 적용할 때
이 히든 스테이트 값들과 아니면 그 값들과 포텐셜 값들이 정확하게 이 정확한 정답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처 모델의 값이기 때문에 정답지는 아니기 때문에 모델이 또 잘못 학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로스 텀을 나눠서 처음에는 이제 논리 트랜스퍼 저희가 논- 논리 트랜스폼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후에 그 모델을 저희가 사전학습 로스로 다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조인트 논리 트랜스퍼 방법이고요. 해당 방법에서 저희가 레이어들이 24개 레이어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레이어들이 좀 잘못 학습이 돼 버리면은 뭐 세 번째 레이어 아니면 세 번째 레이어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24번째 레이어들의 성능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 학습 단계가 만약에 뭐 1000스텝으로 나눠지게 된다면 뭐 100스텝은 첫 번째 레이어를 학습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뭐 300, 400 이때는 뭐 네 번째 레이어를 학습을 진행하고 레이어들을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어들을 스텝을 나눠서 어, 따로따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마지막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들을 실제 성능을 비교해 봤을 때도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방법이 가장 성능을 보였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논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보고 해당 논문에서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네모로 표시한 결과이고요. 모바일 버트 베이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파라미터 수 자체는 약 한 4분의 1 정도가 감소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량 자체는 훨씬 더 적고요. 레이턴시 자체도 약 2분의 1 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데 글루 스코어, 평균 스코어로 비교해 봤을 때는 0.2% 정도 오히려 좀 향상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without OPT는 기존 버트 모델과 동일하게 학습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위의 모델은 뭐 갤루 대신에 렐루를 활용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서 모델 크기를 결정할 때뭐 거대신 매트리스의 크기를 정하거나 아니면은 피드포 네트워크의 크기를 계산할 때뭐 다양하게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비율 자체를 1대2 비율로 진행하는 것이 기존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비율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모를 표시한 이 값들을 활용해서 모델을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값들은 기존에 이제 논리 디스텐션을 적용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과 같이 그 모델들과 같이 비교해 봤을 때도 더 적은 모델 크기를 가짐에도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여기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좀 적용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이용해서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했고요. 모델 크기 자체는 한 4분의 1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고 퀀타이제이션을 진행했지만 이제 성능 자체는 크게 감소가 되는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퀀타이제이션도 적용했지만 모델의 성능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저희가 실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레이턴시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갤루 대신에 렐루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레이턴시를 좀 비교한 결과이고요. 실적으로 레이어 노멀레이션 적용하지 않고 갤루 대신에 렐루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적은 레이턴시 보였습니다. 또한 어, 저희가 로스를 계산할 때 어, 피처 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세 가지 모드를 가장 활용한 것이 가장 성능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여기 좀 제가 봤을 때 좀 눈여겨봤던 거는 어, 중간에 이제 트랜스미 인코더의 아웃풋을 활용하냐 아니면 활용하지 않냐
그것에 따라서 성능 개선이 좀 많이 있었다고 많이 느껴져서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효율적인 연산과 경량화를 위해서 트랜스퍼 인코더의 구조를 좀 새로 제안했고요. 뭐 인코더의 구조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모델 크기 자체를 좀 다양하게 실험해서 좀 맞는 것들을 제안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논리 디자인을 적용해서 버트 모델보다 좀 더 작지만 더 빠른 모바일 버트를 제안했고, 이제 글로브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기존 버트 베이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성능 자체가 한 0.2% 정도 좀 향상된 것을 보면서 좀 우수한 성능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논리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퀀타이지온도 같이 적용해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제 자연 처리를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논문을 제안했고요.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트 모델 다음에 나온 로버타 모델이나 아니면 일렉트라 모델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해당 논문을 저희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오랜만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우선은 좀 발표 들으면서 성능 하락폭이 어느 정도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높아서 이거 질문 드리려 했었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미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그 프리 트레이닝 테이블 몇 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베어 vs랑 프리 트레이닝 이 테이블 라인 여기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베어에서 떨어지는 건 납득이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저게 학습 전략이었나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였었나요? 전략이죠. 저 전략들을 활용했을 때 올라간 이유가 혹시 어떤 거라고 좀 리뷰하면서 생각하셨는지 1번 궁금하고, 또 중간에 이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그냥 나이브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바꿨잖아요. 제가 전에 어, 네네, 프로즌 랭귀지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FPT라는 논문에서 레이얼놈이 버트의 파인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결론을 지은 거를 봤었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는 레이얼놈을 치환하고 그냥 리니어로 치환하고도 파인 튜닝 성능에서 슈퍼글루에서 오버퍼폼 했는데, 그거 이유가 이 지금 학습 전략 쪽이 있다고 리뷰하시면서 생각했는지 그게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게 근데 ACL 2020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로버타나 뭐 다른 쪽으로 뭐 최근에 나클이나 EMNLP나 어디로든 좀 발전된 페이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개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해 주신 해당 표에 있는 것들 좀 기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값들은 저희가 앞에서 네, 이 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PD 값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사전학습을 진행할 때 이제 기존 버트 모델과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진행할 때는 그냥 트루 라벨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KD 값이 추가된 것들은 이 티처 모델의 확률 값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 라벨링 같은 기법인데, 그것을 적용해서 이 PD 값을 만든 그 값을 만든 거고요. 여기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성능 개선도 있었고,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게이 피처 맵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성능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좀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피처 맵 자체는 저희가 티처 모델의 값과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의 값을 좀 비교해서 스튜던트 모델의 티처 모델과 좀 유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좀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좀 받은 것이 좀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 개선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이 티처 모델이 이 아이비 버트 모델의 라지 모델인데요. 이 모델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성능이 거의 모바일 버트가 원래 기존에
기존에는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위에 보이는 이 티처 모델의 값을 좀 활용해서 로스텀을 진행하니까 그것이 좀 성능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활용하는 것이 성능 개선에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적용하는 게 실제로 말씀한 것처럼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갤루 대신에 렐루를 좀 사용한 이유 자체는 성능의 개선보다는 이제 레이턴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적용한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이 두 번째 보이시는 이 부분이 저희가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이제 적용하지 않은 모델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베이스 모델과는 떨어져서 좀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이어 노멀레이제이션이 파인튜닝 과정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 있고, 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레이어 노멀레이션을 이제 레이어 노멀레이션 똑같이 적용한 모델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레이턴시 자체가 비교하는 것처럼 레이어 노멀레이션 적용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적은 레이턴시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이 모바일 버트 다음에 조금 다른 모델에 좀 적용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모바일 버트 이후로는 제가 아직은 이 연관에서 바로 다음에 나온 것들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고, 다른 이제 논리 디스테이션을 지금은 이제 사전학습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이 아니라 보통 이제 요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아예 파인 튜닝 과정에서만 적용하는 이제 셀프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 모델을 12개 레이어로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냥 12개 레이어를 값들 사전학습을 진행한 것을 6개 레이어만 가지고 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셋 다 완벽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피처 맵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별 출력들까지 해서 오브젝티브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네, 두 번째 서메이션 판에 있는 게, 네. 레이어 최종 아웃풋입니다. 그쵸, 그쵸. 예, 네네. 맞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마무리 멘트하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논문은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저희가 자연어 처리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한 논문이어서요. 앞으로 저희가 다음 발표에서도 이런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뭐 경량화 모델이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논문으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저희 집현전 3기 최신 4조 김보성님, 김수현님, 김진환이었습니다.